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지금 조정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2769달러 영상 찍는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어쨌든 제가 어제 방송에서 할 때는 막 엄청 오르는 상황이라 그 수렴 형태를 뚫기만 하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를 뚫지 못하면 조정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래서 방송이 끝나고 거의 새벽이 될 때쯤, 자정인가요? 그때쯤 될 때 수렴을 이탈해가지고 제가 급하게 이 지점을 이탈을 해가지고 제가 급하게 브리핑을 이렇게 남겨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1시 4분인데 여기서 2900에서 21000 구간을 지키고 있긴 하지만 쐐기의 하방 이탈을 4시간 기준으로 확정 났으며 현재가 조정의 시작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21,300에서 21,600 기준을 돌파하지 못하면 오름숏 관점으로 계속 조정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꼭 기준을 잡아야 되고 알트들 위주로 더 큰 낙폭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시황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방송이 끝나고 어쨌든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건 텔레그램을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는 이제 공개 브리핑방은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영상 설명란에 있는 텔레그램 공개 브리핑방 주소를 들어가셔서 구독을 하시면 이러한 시황 형태를 이렇게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4시간 봉을 보게 되면 어쨌든 이 지점의 상승세기 형태에서의 저항을 받으면서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한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쭉 빠진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재차 반등이 나왔지만 이렇게 지지부진한 형태인데요. 아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조정이 만약에 온다면 이 정도 기준을 잡고 가는 것이 좋다. 이게 이제 어디냐면 2만에서 2,200 정도인데요. 이 구간까지가 떨어지게 되려면 이게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렴 형태가 된 다음에 한번 쭉 빠져서 저점을 살짝 낮추는 형태로 가면 아마도 2,200 정도 부근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구간이 뚫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19,500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방송에서도 드렸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아직까지는 대응하면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이 지점이 조정의 끝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얘가 조정이 끝난다면 이런 식으로 V자 반등을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막 꾸역꾸역 밀어 올리면서 여기에 매물대를 다시 쌓는 과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이걸 확인을 하고 이거 조정이 끝났을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다시 분할 매수에 진입을 하는 방법도 좋은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온다라는 건 오케이인데, 다시 재차 저점 갱신이라든지 다시 하락장을 간다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맞춰서 현재까지는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일봉인데요. 일봉도 역시 보면 이 200선을 다시 무너지는 형태가 됐지만 지금 어쨌든 7일선의 지지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는 현재 지금 7일선 위에 안착하지 못하면서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이동평균선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200선하고 7일선이 만나는데 이게 그 과정에서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동평균선이 만나다가 이런 형태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조정이 좀 세게 오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제가 꾸역꾸역 올리는 모양이 된다고 하면 그때 이 200일선과 7일선을 중심의 가격대로 이런 식으로 가격이 형성이 되면, 그러면 이제 이동평균선과 200일선과 7일선이 이런 식으로 맞물리면서 이렇게 접점이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위아래로 방향이 열리게 되는데, 이러한 무빙을 어쨌든 하는 과정에서 지표도 어느 정도 시키고 있고요. 4시간 봉에서도 지표는 보시면 많이 낮춘 상황입니다. 원래는 진짜 무슨 90, 80 후반 이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은 거의 50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이 지표를 줄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이런 반등 장세에서는 쉽게 자리를 안 주는 것이 특징이에요. 정말 이렇게 번지대처럼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 안 보내고 꾸역꾸역 올리면서 이렇게 위로 가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조정 관점을 생각은 하되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우리가 매수 버튼이나
맨날 그 매도 버튼에만 손이 가고 매수 버튼에 손이 안 갈 수가 있어요. 이런 장세에서. 이런 것들을 희석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생각을 인지하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크립토 콘테스트도 보면 5개의 온체인 지표가 비트코인의 강세 전환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거래소 간 유동량에서 현물 거래소에서 파생상품 거래소의 순유입은 투자자들의 리스크 온 모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강세장 초입에는 다 의심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숏을 잡기 위해서 이 현물을 있는 것도 다 이렇게 파생상품 선물거래소로 보내가지고 숏을 잡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15,000, 16,000에서 한꺼번에 2만대까지 올리는 걸 보셨듯이 다 이게 숏이 청산나면서 스퀴즈가 발생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또 일어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MVRV야 그래가지고 비트코인 MVRV 지표는 현재 1 이상을 기록 중이라서 365일 이동평균에 근접해서 새로운 상승 추세의 시작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보유자들의 평균 온체인 수익률 지표가 NUPL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365일 이동평균에 근접하고 새로운 상승 추세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푸엘 멀티플, 이것도 365일 평균 상방의 위치, 상승 추세 전환, 그리고 크립토컨트 PNL 인덱스 매수 시그널 발생 구간에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러가지 지표들도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가 이제 암호화폐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미국이 주도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백서를 발표를 했는데, 다른 나라는 계속 CBDC를 만들기 위해서 막 혈안이 되어 있는데, 미국은 외국의 CBDC 관련 결정사항에 반응하기보다 거버넌스, 상호 운용성, 그리고 보안, 프라이버시, 확장성의 표준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한다. 그러니까 미국이 핸들링을 해가지고 규제인 프레임워크를 짠다라는 건 어쨌든 CBDC라는 그런 새로운 생태계를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운전대를 잡으라는 소리거든요. 이런 방어적인 자세는 향후 국내 경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아니고 미국 경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디지털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서 달러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금융 인프라가 느리고 비싸다고 인식되는 순간부터 다른 국가는 빠르게 CBDC를 모색할 거다,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 미국의 달러가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뚝, 요즘 달러 인덱스 엄청 떨어지고 환율도 급격하게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속도 조절이 전망이 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소비 위축이 되고 침체가 우려되면서 금리 인상폭의 축소에 대한 기대가 확산이 되고 있고, 미국 소비가 인플레가 꺾이니까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경기 침체가 왔다, 이런 헤드라인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PPI 물가지수도 전월비 대비 0.5%가 하락이 돼 있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 자체도 1.1% 떨어졌기 때문에 침체를 시사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연준을 또 비판하고 있어요. 월가애들이 연준 인플레이션 목표를 2%로 잡고 있는데, 이건 연설이나 이런 것들마다 계속 나왔지만 비현실적이다. 사실은 3%에서 4%가 적정한, 제가 이거 방송에서 계속 언급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목표 인플레이션 2에서 3, 4%로 바뀌는 순간 정부에서 인플레이션 자체를 어느 정도 뭘 한다, 용인한다에 대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예전에 이제 닉슨의 금과 달러의 그 패깅을 정지시키는, 금태한 정지의 그 정도의 파급 효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걸 또 가속화시키는 것이 인플레이션 2%보다 더 높은 3에서 4%, 이거 자체가 그러면 1.5배에서 2배가 증가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는 건 지금 우리가 느껴지는 인플레이션은 자산 가격의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산 가격의 하락을 유발했지만, 이 시기가 되면 인플레이션을 용인한다의 개념이 되는 거라서 그때는 자산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다 화폐 가치 하락에 맞물려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희망을 잃고 있다, 이런 게 걱정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용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희망을 다시 갖게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과 구리와의 상관계수가 7개월 내 최고가 됐고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 하는데, 그 와중에 금의 상관계수도 0.91로 굉장히 높아졌고, 이게 1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높은 거예요. 비트코인과 달러 인덱스는 마이너스 0.38을 기록했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30일 상관관계가 1년 내 최저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언제가 최저냐면 2021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거의 우리가 완전 고점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찍었던 그 최저를 거의 그 이후로 최저 수준이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나스닥과의 디커플링 혹은 상관관계가 멀어지는 형태로 되고 있고, 제가 비트코인만의 마이웨이를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나마 이게 진짜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면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최선의 정도는 금하고 비슷해져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라는 것은 되게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블록체인이 증권형 토큰을 전면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한국에서도 증권형 토큰을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부동산과 미술품, 조각 투자에 대한 활성화, 이런 것들이 다 뭘 가리키고 있냐면 인플레이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쪼개기 투자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이제 그 비싸가지고 못 샀던 사람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미술품이라든지 하나의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거를 일종의 조합이나 아니면 블록화를 시켜가지고 쪼개서 그 조각 하나를 사겠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훨씬 싸지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비트코인이 1억을 가든 2억을 가든 우리는 5만원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이랑 미술품은 1억이 가든 2억이 가든 10억이 가든 100억이 가든 내가 돈이 5만원 있으면 평생 구매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는 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활성화가 되고 우리나라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이게 허용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자산이 토큰화가 되면 그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올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는 건 하나의 가격이 얼마나 오르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건 반대로 한 개의 가격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바뀌기 전에 우리는 어쨌든 한 개의 가격을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고 대비를 한다면 나중에 이게 되면 정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유동성 자체도 굉장히 늘어나는 것이고 한 개의 가격이 얼마가 오르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얼마가 오르든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건, 비트코인이 사실 1억을 간다고 해도 우리가 1억 갔구나, 왜 다른 알트들이 더 오르고 있으니까 1억 갔네, 2억 갔네, 3억 갔네, 이런 식으로 그냥 신경을 꺼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기존에 그걸 갖고 있는 사람과 하나를 갖고 있는 사람과 하나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과의 이 빈부격차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을 상징하는 키워드가 사실은 빈부격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게 정말 마냥 좋은 건 아니고 명과 암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암의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경각심을 갖고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부산시에서 세계 최초 분권형 디지털 상품 거래소를 올 하반기에 설립해서 운영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까 나온 거의 연장이에요. 부동산, 선박, 지적재산권 등 지속적인 가치 상승이 예상되지만 가격이 높아서 일반 국민들이 투자하기 어려운 상품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토큰화를 시켜가지고 소액의 자금으로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 이것의 기본 개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게 다 돼요. 콘텐츠, 금, 귀금속, 농축산물, 선박, 부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다 된단 말이죠. 앞으로 이게 토큰화가 되면. 그래서 굉장히 무한한 잠재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투기가 아니고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꼭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드는 거예요. 미국의 경우 뉴욕은 주식과 채권, 시카고는 상품과 선물 거래 중심인 것처럼 서울은 전통자산, 부산은 디지털 자산의 거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는 전략이다. 얘가 이제 블록체인 특구니까 부산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차이나 10년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교차가 일어나면 주요 선이 3주선의 20MA 이동평균선과 교차가 이렇게 되면 그때가 비트코인의 저점에서 본격 랠리가 시작되는 상황이 되더라라는 건데, 보면은 이제 이미 지났습니다. 이게 14일 날 기준으로 된 거니까 2022년에 그 11월 14일이죠. 그때 이렇게 됐었는데 막상 됐을 때는 사실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고 난 다음에 가격이 오를 때 다시 보면 아, 이때가 좀 괜찮은 자리였구나 싶지만 당장 이 시점에는 여러분들 다 공포에 떨고 저도 마찬가지로 아, 이거 언제 끝나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때란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매크로적인 사이클 혹은 거시적인 사이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수렴의 형태를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파동상으로 5파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수렴을 돌파하면 그때는 하락이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로그 차트의 형태거든요. 로그 차트는 아직까지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지 않은 모습이고 이게 약 22,500 부근에서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를 뚫어내야 된다는 거. 뚫으려면은 지금 구간에서 조정이 온 상태에서 매물대를 다시 한번 쌓아서 길을 모은 다음에 이렇게 상승을 시키면 그때는 또 뚫어낼 가능성이 좀 더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2019년에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조정이 생각보다 얼마 안 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라고 한 게, 이게 지금 이런 형태로 되면 아까 그 박스권 있잖아요. 이런 형태로 되면 그때는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돼서 그때는 여러분들이 태세 전환을 꼭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런 것들도 계속 제가 영상이랑 방송을 하면서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니까요.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댓글까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설 명절 잘 보내시고, 내일은 제가 방송이나 영상을 올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 최대한 해보려고 하겠고, 연휴 때는 조금 불규칙적으로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본가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시고, 명절 잘 보내신 다음에 다시 신명나게 투자하는 쪽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